자, 오늘은 우리가 김수영의 푸른 하늘을 이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. 자, 일단 우리 친구들이 김수영 시인은 사실상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그쵸? 보통 고등부에서 김수영 시인의 시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제는 정말 많은 작품들이 유명해졌잖아요. 이전만 해도 풀이나 눈 같은 작품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도 너무 유명한 작품이 됐고 수능에 출제됐던 구름의 파수병 이런 것들도 이제 친구들이 많이 접해봤겠죠.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낯설게 느낄 법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 푸른 하늘을 이란 작품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은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. 언제나 말하지만 쌤이 먼저 해석해 주기 전에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쌤 수업을 들어야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죠. 언제나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영상 멈추고 읽고 오세요. 알겠죠? 자, 읽고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. 자, 여러분 일단 제목을 보니까 푸른 하늘을 이라고 되어 있죠. 자, 우리가 하늘을 푸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표현할 때 보통 많이 쓰는 용어죠.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색채어가 쓰였다라는 거. 색채어는 색깔을 나타내는 말을 바로 쓴 걸 말하죠. 자, 두 번째는 색채 이미지는 너무 당연한 거죠.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시각적인 이미지잖아요. 그래서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진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자, 그냥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볼게요.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. 자,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요. 그 사람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자기 의견을 딱 강하게 피력하는 거 느껴지죠? 이런 걸 우리가 단정적 어조라고 해요. 단정적으로 말한다라는 거죠. 여러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시인의 어떤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. 나는 그거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쵸? 자, 그럼 뭘 수정해야 된다라고 봤더니 이 부분을 이 사람은 부정한다라는 거예요. 자, 이 내용을 화자는 부정하다라는 거죠. 이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자, 푸른 하늘을 제압한다라는 거는 맘껏 누빈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. 노고지린 여러분 친구들 모르겠지만 이거 새예요. 새. 새의 한 이름이고요. 그 새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시인의 말은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. 왜인지 한번 볼게요.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 거래요. 뭐를?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래.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래.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.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. 즉 여러분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그런 사람이면은 알 거다. 무엇을? 뒤에 것을요. 라고 해서 도치법이 걸려있는 거 보이죠? 여러분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이유는 강조의 목적이다 라고 했었어요. 뒷부분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순을 바꾼 거예요. 자, 이 새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의 목적어가 나왔죠. 자,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두 번째 목적어 나왔죠.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세 번째 목적어 나왔고요.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네 번째 목적어 나왔죠. 자, 이것들을 어떤 사람은 안다?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은 알 거래요. 아,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그냥 노고지리를 부러워하던 사람하고는 대조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요렇게 대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즉, 그 시인과 이 사람은 대조가 된다라는 거예요. 앞에서 시인은요. 노고지리는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니까 참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인은 노고지리의 노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. 노고지리도 한번 날아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즉 자유를 위해 비상하여 본 사람이면 다 알 거래요. 노고지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라는 거죠. 자,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새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죠. 어디요?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고요. 그리고 이러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보이죠?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뭔가 약간 좀 시의 의미가 확대됐다라는 거 느껴지죠? 이 작품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 어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
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어요. 김수영 시인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. 세상을 40대에 이제 좀 하늘로 가게 됐는데, 이 시인은 이제 그 살아생전에 시를 쓸 때는 이런 혁명,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를 써온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은 노고지리의 비상을 통해 뭘 떠올렸다? 피의 냄새, 즉 후각적 심상이죠. 이러한 희생의 냄새, 그리고 혁명의 고독에 대해서 떠올리게 됐다라는 거죠. 즉 피는 희생을 통해 얻어낸 거고요. 그렇죠? 혁명은 고독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? 즉 끊임없이 홀로 투쟁하는 일이다 이라는 인식이 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노고지리가 날아오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생과 노력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따라서 의견이 반대되는 두 사람이 나와요. 그쵸? 어느 시인과 그 다음 자유를 위해 비상해 본 적이 있는 사람, 그리고 노고지리,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떤 희생의 가치, 자유가 얼마나 힘들게 얻는 건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. 자, 우리가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. 그럼 이 시는 당연히 현대시니까 자유시이자 서정시이겠죠. 자, 성격은 어때요? 성찰적이죠.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노고지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죠.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성찰을 통해서 이 부정한 세상에 대한 어떤 피의 냄새, 즉 희생을 통한 어떤 변혁을 바란다는 점에서 의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럼 당연히 제재는 푸른 하늘과 노고지리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? 희생을 통해 얻어낸 무엇? 그쵸.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. 자유가 매우 가치 있다, 귀중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푸른 하늘은 뭘 상징하는 거야? 그렇지. 이 희생을 통해 얻어낸 어떤 자유 이상향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정도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시가 어렵지는 않은데요.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면 좋겠고, 도치법을 쓰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강조인 거죠. 즉 무엇을 아냐에 대한 강조가 지금 뒤로 걸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자, 여러분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려운 부분 없었나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.